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임 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네,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같은 댓글 혐의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 다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일환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예. 자기 거는 빠져나가고, 예. 남의 건 다 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0명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라는 이야기는 예.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뽑으라고 하면서 예.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선발할 때 자기 도장에 찍혀 있는데 시켜서 그랬다고.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입을 원하는 건 다, 주실 분이다, 이분은. 검찰이 원하는 건 거의 주실 분이고, 예. 네,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또 영장 실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진술이 더 자세히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주실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현금 다발을 냈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돈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갔거나 혹은 그 돈의 관리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거나 하는 추정이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거겠죠. 9월 달 2억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한 정황이. 네, 2배로 늘렸었습니다. 네, 대체 뭐냐. 아마 이런, 아파트 전세금을 갑자기 내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현금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예. 본인은 부인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검찰의 목입니다만, 예.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뉴스입니다. 예. 자, 지금 5분이 남았네요. 한 2개. 네.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혹은 3개.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규탄 집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세월호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조사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국정원 스스로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체에다가 기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시키고 뭐 시위도 시키고 온라인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뭡니까 그 치킨 사들고 폭식투쟁, 속칭, 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데 굶고 있는 유가족 앞에서 음식을 먹는 식으로 일부러 조롱을 한 행동들입니다. 일베의 유저들이. 근데 일베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국정원이 그런 활동들 배후에 있다. 라는 의심에 대해서 일부 정도 밝혀낸 거죠. 예. 네, 또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상대로 김 씨 관련된 정보도 국정원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도 확인된 거죠. 국정원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다 하고 가서 뭘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자, 다음 것은요. 물어봤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월에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되었던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스피커로 나갔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행사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원론적 입장 내놨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좀 엉터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거법을 좀 압니다. 제가 6년 전인가요? 그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제가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 탁현민 씨 경우는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리허그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퇴장 음악으로 2012년 때, 로고송을 틀었다.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거는 프리허그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걸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운동이면 그때 쓰인 확성장치는 사전 신고를 해서 딱지를 붙여야 돼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 예. 일단 과태료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법조인이시네요. 이 사실 건은 굉장히 작은 건 과태료 50만 원인데. 그리고 그 무대는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설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무대를 공짜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순간부터 뭐 종편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종편은. 청와대 엿먹으라고.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남이 설치한 무대에 올라갔으면 돈을 내야지. 선거운동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냈으니까 금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예요. 예.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 자체가 이제 주목구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아주.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목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을 앞두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했습니다. 공화당이 참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게 내일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진 버지니아 뭐 이런 데가 경합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 예,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예. 네, 그렇죠. 당장 그래서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버지니아 압승은 백악관에 대한 거부로 판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의 운명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거리두기를 같이 했습니다. 해당 후보의 패배는 자신이 내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트윗을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지 탓이다. 바로 직전까지는 그 사람 막 응원하고 그랬어요. 트윗으로. 네,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버지니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네. 결과가 나오자 바로 또 거리뒀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현금 다발을 냈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돈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갔거나 혹은 그 돈의 관리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거나 하는 추정이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거겠죠. 9월 달 2억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한 정황이. 네, 2배로 늘렸었습니다. 네, 대체 그때. 뭐냐. 아마 이런, 아파트 전세금을 갑자기 내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현금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예. 본인은 부인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검찰에 목입니다만, 예.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뉴스입니다. 예. 자. 지금 5분이 남았네요. 한 2개. 네.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혹은 3개.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규탄 집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세월호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조사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국정원 스스로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체에다가 기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시키고 시위도 시키고 온라인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뭡니까 치킨 사들고 폭식투쟁, 속칭. 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데 굶고 있는 유가족 앞에서 음식을 먹는 식으로 일부러 조롱을 한 행동들입니다. 일베의 유저들이. 근데 일베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국정원이 그런 활동들 배후에 있다. 라는 의심에 대해서 일부 정도 밝혀낸 거죠. 예. 네, 또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상대로 김 씨 관련된 정보도 국정원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도 확인된 거죠. 국정원은 안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다 하고 가서 뭘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물어봤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월에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되었던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스피커로 나갔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행사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원론적 입장 내놨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좀 엉터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거법을 좀 압니다. 제가 6년 전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털안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같은 댓글 혐의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 다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일환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예. 자기 거는 빠져나가고, 예. 남의 건 다 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0명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라는 이야기는 예.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뽑으라고 하면서 예.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선발할 때 자기 도장에 찍혀 있는데 시켜서 그랬다고.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입을 원하는 건 다, 주실 분이다, 이분은. 검찰이 원하는 건 거의 주실 분이고, 예. 네,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또 영장 실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진술이 더 자세히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주실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합니다. 언제인가요? 그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제가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 박혜민 씨 경우는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리허그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퇴장 음악으로 2012년 때 로고송을 틀었다.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거는 프리허그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걸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운동이면 그때 쓰인 확성장치는 사전 신고를 해서 딱지를 붙여야 돼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 예. 일단 과태료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법조인이신데요. 이 사실 건은 굉장히 작은 건 과태료 50만 원인데. 그리고 그 무대는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설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무대를 공짜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라고 보는 순간부터 뭐 종편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종편은 청와대 엿먹으라고.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남이 설치한 무대에 올라갔으면 돈을 내야지. 선거 운동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냈으니까 금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예요. 예.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 자체가 이제 주목구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아주.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목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을 앞두고 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 입 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예,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